한국전력 2023년도 3분기 실적을 분석하고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7.5% 증가했는데 영업손실이 67% 감소돼서 개선이 됐습니다. 그나마 전력료들이 인상이 돼가지고 영업손실이 감소됐습니다만은 여전히 적자는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되려고 그러면은 추가 전력비 40%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석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출은 63조 8,932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27.5%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는 3.1%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매출 총 손실은 6조 4천억 원대로서 전년도 22조에 비해서는 무려 71.2%나 매출 손실을 감소시켰습니다. 판매 관리비가 0.2% 증가했습니다. 돈을 안 쓰려고 매우 노력은 했다고 보이긴 합니다. 그 결과 영업손실 7조 9천억 원대로서 전년도 영업손실 거의 24조보다 67%가 떨어졌습니다. 개선은 됐죠. 전력료가 인상이 돼서 우리 국민들의 그 돈으로 또 기업체들의 돈으로 적자를 메꿔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 가격 조정을 했다면은 이런 꼴을 안 당할 텐데 2023년에 와가지고 전 우리나라가 디프레이션이 되는데 한국전력이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정리를 해보면은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라고 했는데 이게 전력 판매량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금액이 3.3%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27.5% 했으니까 그 갭이 마이너스 30.8%이기 때문에 이거로 봐서 구입 전력비를 가격을 내려서 구입을 하고 판매는 인상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그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실제 그 나온 뉴스 보도들 보더라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또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판매 증가율보다 매출 재료비 그러니까 그 판매 전력비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구매 가격도 떨어지고 전력 구매 가격도 떨어지고 판매 가격은 인상을 시켰다라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영 비용은 0.4% 감소시켰어요. 판매 관리비 아까 0.2% 조금 했지만은 운영 비용은 0.6%나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10으로서 어, 마이너스 2.2배나 크게 이 신장이 됐습니다. 어, 이것만 하더라도 매우 생산성을 올린 거죠. 원가 회계하고 금액상 영업손실은 같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감이 매출원가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원재료 사용량만 매출원가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재고 감사의 증감은 매출원가와 관계가 없고 원재료 사용액은 건설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원재료 사용액이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전력은 재고가 없다고 해도 재고 흐름도에 따라 매입액과 출고액을 비교 검증력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 재고 흐름도에 의해 가지고 그 전력 매입량과 그 다음에 사실은 전력이란 것은 사용량은 아니죠. 매입하면 그냥 그대로 다 보내야 되는 거니까 출고량하고 금액이 같겠죠. 이런 것들을 이런 재고자산 명세에서도 재고가 없다 하더라도 그 재고 명세에는 여기에 전력 해가지고 제로로 나오더라도 이 흐름대로 할 때는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그 매출 재료비와 운영 비용으로 디커플링해서 분석을 하면은 원재료 사용액은 요거는 이제 이 기타 그 영업 부분에서 발생되는 거로 보이고 전력 구입비가 64조 5,600억 원으로서 3.3% 내려갔습니다.
ABC 더해가지고 3.3%또 내려갔어요. 전력 매입 단가가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 비용은 0.4% 줄였습니다. 이 운영 비용에서 그 판매 관리비를 뺀 게 그 현장 그 운영비가 되겠는데 이게 8%대입니다. 이 현장 운영 비율이 0.2% 증가했고 재료 비율은 여기서도 0.2%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제조 비용에 비해서 그러면은 여기서도 원재료 및 전력 구입비가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이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력 구입 가격이 내려갔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재고자산의 증감액의 비교는 필요 없지만은 PQ 총 제조 비용과 그 다음에 PQ 요거 생산 재료비라고 했지만은 뭐 그 사용 전력이라고 얘기해도 그 이상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 동일 금액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3단계로서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이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재고가 그 42억 7천만 원 증가했으면 재고가 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22억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갭이 64억 원의 갭이 납니다.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또 있어요. 그거를 가감해 주면은 57억 9,700만 원 차이인데 작년도에는 동기에 거의 300억 차이가 있습니다. 한전도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불투명성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1조 1,982억 원이 집행이 되는데 전년보다 11.6% 감소했고요. 직원 수는 428명을 감원을 시켰어요. 안 되니까 결국은 한전도 이익을 못 내면은 자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불효불급한 인력이 많았을 겁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 잘랐겠죠. 고임금자가 많이 잘려나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평균 임금이 6,870만 원, 퇴직급여 별도입니다. 음, 그 본봉만 한 10% 내려갔어요. 깎였다고 볼 수 있겠죠. 고임금자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급 수수료가 1.5% 증가했고 수선비가 5.4% 증가했습니다. 유지보수용이겠죠. 이게 수력 발전 그거는 이제 자회사에서 하죠. 해외 사업비라는 게 3,649억 원이나 나가는데 지금 적자를 보면서도 해외 사업비를 계속 이렇게 써야 되는 거냐? 이게 돈이 나중에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해외 사업하겠다고 추진했던 것들이. 그래서 이 적자 연속이면서도 해외 사업한다고 비용을 쓰고 있는데 3,60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연말까지 그럼 한 5천억 가까이 쓸 것 같은데 해외 사업은 종속 또는 관계 기업을 만들어서 한전하고는 무관하게 해가지고 운영 비용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전 자회사도 여러 개 있는데 결국 해외 사업이란 게 그 이 기술 출력이라든지 또 나중에 건설까지 포함한 이런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한국전력이 직접 하기보다는 한국전력기술 같은 데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기존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해외 사업 추진을 하든지 인력을 글로 보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은 없기 때문에 듀퐁의 T 회전율로 대체를 했습니다. 4.25 회전에서 무려 198%가 상승했고요. 스루픈율은 32.26%가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재고 자산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동일 방향이면 투명 회계로 음, 가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TOE 생산성이 무려 222.3%나 상승했고요. 레버리지 이자율은 85.6%나 됩니다. 50% 이상이면 경영권을 뺏기는 건데 어디서 은행을 빌리는지 몰라도 산업은행에서 빌렸다고 그러면은 저걸 죽이지도 못하고 그 정부가 하다 하는 거 보니까
민간 기업이면은 50% 이상이면 이미 경영권을 뺏긴 상황이고요. 이자 보상 비율은 마이너스 37.7배로서 24배 그래도 향상이 됐고요. 현금 버퍼 아주 이 자금이 궁색한 입장이고, 투자 ROIC 7.6% 마이너스로서 이거 마이너스지만은 16.6%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가정을 했는데 전력 구입 단가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된다. 근데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에서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의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투명에게 입장을 위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과연 무엇으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전력 매입 단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가격 이거,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굳이 뭐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조업이 아닐 경우에는 전력 매입 단가가 하락한 거하고 판매 가격이 상승한 것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걸 보면은 전력 킬로와트당 이 3분기에 145원 73전인데 6.1% 가격을 인하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전력 그 판매 이 가격은 이 가지수가 그 9분에서 8가지나 7가지나 되는데, 주택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 등 심야 전력이 있는데, 심야 전력이 좀 더 싸죠. 농사용만 우리 농업하는 사람들은 아주 특혜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 일반용이 우리 가정에서 쓰는 건데 이게 이제 21.2%. 그래 뭐 대부분 뭐 20%뭐 이상 다 올랐습니다. 심야 전력도 오르고 단순 평균으로 26.4%를 인상을 시켰어요. 앞에 얘기했듯이 손익분기점까지 가려고 그러면 연말까지 40% 단가 인상을 저는 해야 된다. 제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견표로 만들어 보면은 6.1% 일반 기업체라면은 매입 단가가 6.1% 내렸다면은 그 이 원가 비율이 91.8%니까 5.6% 임팩트를 받고, 가공비 변동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원가 상승률이 그 5.6% 이렇게 됩니다만은, 내렸습니다만은 내리면은 그 적자가 계속 되는 거니까 26.4% 인상을 시켰죠. 이런 게 했으니까는 이제 그 이 추론 논리는 맞습니다. 검증이 되고요. 그리고 종속기업들이 한전에 얼마에 팔았느냐, 가격을 낮춰서 받았는데, 수력 원자료는 매년 가격을 깎긴 해요. 보니까 6.2%, 올해 분기 3분기까지 6.2%또 가격을 깎였어요. 어, 그러니까 한국 수력 원자력은 항상 남으니까 또 단가도 54원 85전뿐이 안 됩니다. 싸게 생산을 하는데 이거를 탈원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찍은 사람, 그 찍은 손이 부러워가지고 어떻게 살까 모르겠어요. 그런 놈들을 찍었다고 한다는 것이, 화력 발전도 그 가격은 이번에 내렸습니다. 근데 작년에 판매 단가가 거의 60%에서 70% 왕창 또 매입 단가를 올렸거든요. 올해 요거는 생색내서 조금 내린 것 같습니다. LNG 가격이 조금 또 내리기도 했을 거고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화력 발전 단순 매출로는 2.9%뿐이 인하를 안 시켰고, 매입 단가가 수력 원자력국을 6.2%나 또 후려치기를 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 가장 효자가 국가에 대한 가장 효자가 아주 말하자면 서러움을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탈원전과 태양광 에너지 추진 문재인 정권은 통계 조작까지 포함해서 형사 고발로 법치주의의 냉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흑자 가능 발전은 원자력 외에 선택의 여지는 없다. 화력 발전보다 3배는 싸다. 재생 에너지는 부수적으로나마 의미가 있을 겁니다.
ESG 한다고 남들 다 서구 선진국에서 풍력 뭐 그다음에 뭐 태양광 이따위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긴 해야 돼요. 음,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원자력으로 가야 된다. 아, 안전성 확보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소형 원전도 지금 개발 중에 있죠. 자, 그래서 그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해보면은 에, 손익분기점을 제로로 했을 때 매출액이 연말까지 89조 7,490억을 해야 되는데 과연 64조 원 정도 했던 것이 한 25조까지 올릴 수 있겠냐? 못할 거는 없다고 봐요. 가격을 올린다면은. 그런데 이게 40%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단가라고 본다 그러면은 40% 단가 인상을 해야 전력 사용량은 그대로 그냥 25% 계속 그냥 연말까지 간다고 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가 추정을 한 거고요. 어, 근데 40%못 올리겠죠? 그 4분기에 그 올린다고 그랬는데 산업용만 올리고 가정용은 그대로 둔다고 그랬는데 아마 또 다 같이 올려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그냥 욕 먹는 거 먹을 때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아니 그 손익분기점 또 산출 방식이 있습니다. 운영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뽑는 건데요. 영업이익을 제로로 했을 때 89조 6,648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루프상으로도 이 전력 B를 기준해서 25% 증가는 그대로 그냥 전력 사용량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 원가 구조 면에서 재료 비율을 90% 11.1% 낮추고 스루프율은 12.1% 증액 그러니까 단가를 결국 인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출액도 결국 스루프상으로도 40%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스루퍼 개념으로 해보더라도 매출은 89조 7,580억 정도 하게 되면은 손익분기점 수준인 89억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두평 T 회전율을 올린다. 어떤 방식으로 올릴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8% 정도 더 좀 매출을 더 신장시킨다면은 한 5,333억까지 89억짜리가 5,300억까지 5.8% 듀퐁 T 회전율을 올린다면은 그 신규 수요를 한다든지 또는 결국 전력료를 그 올린다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습니다.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회전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T 회전율이 저건 5,300억도 이익은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가는 17,780원으로서 연초보다 4,020원이 하락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그래도 76%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대한민국 정부가 산업자원부가 되겠죠. 18.2%, 한국산업은행이 32.9%, 연금공단이 6.51%, 외국인 UBS가 눈에 띕니다. 13.89%.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이 기금 운영을 하는데 그 공단의 전문 인력이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이 스루프 파트에서 얘기했지만 브렉스톤이라는 자금 운용사한테 계약을 했다.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우리나라의 그 이 에리트들이 없길래 에, 국민연금에 안 들어가니까 국민연금공단이 어쩔 수 없어서 외국계 전문 브렉스톤이라는 자금 운용사한테 그 운용자금 운영하는 거를 맡겼겠느냐. 그러면 그게 우리가 국채 주권을 뺏긴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라로 비유한다 그러면은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외국계 그 브렉스톤이 자금 운영을 하면서 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수료 먹어야 되겠죠. 손해봐도 아니 뭐 그건 국제 시세가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저희는 연기금 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 할 성격이 아니고 기획재정부가 해라. 그리고 어떻게 외국계 그 자금 운용사한테 그것을 그 위탁 계약을 해가지고 해먹냐.
쪽팔리지도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 연금공단이 이게 뭐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브렉스톤이라는 그 자금 운용사가 이만큼 투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새끼들이라는 게 그 면피하고 책임 안 질래니까 그 국제적인 전문기관한테 맡겼는데 나보고 어찌하오리까? 이따위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나쁜 새끼들 같으니라고 욕을 합시다. 할 때는 욕을 해야 내가 스트레스가 풀리지. 한국전력 그런데 적자가 안 나야 나중에 그 국민 세금으로 안 메꾸는 거니까 그 기업 공개까지 된 입장에서는 그 적자를 내지 않게 하려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 느려야죠. 음, 가격만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화력 발전을 줄이고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일반 소시민도 생각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전 정권에서 탈원전을 했다는 게 저는 상식이 안 통하는 지랄 발광하는 미친 새끼들의 짓이었다. 아, 그런 걸 어떻게 형사 법정에 안 세우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